안녕하세요. 이인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 하는 정책 아이디어 콘서트 그 두 번째 시간의 진행을 맡은 아름다운 교육신문 편집장 재미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교육비전선언과 함께 교육소통위원회 설치에 대한 정책 콘서트를 생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서울교육비전선언의 그 두 번째 교육정책에 해당하는 창의형 자율학교 전면화와 관련해 토크쇼를 진행할까 합니다. 창의형 자율학교는 어떤 학교이며 미래 학교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인규 교육감 후보님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이인규 저희 후보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규입니다. 가을비가 좀 며칠째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 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오늘이 이제 선거 49일 남았대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49일 이제 금방 있죠. 제가 그 서울교육비전을 선언하고 그 첫 번째로 전번에는 미래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소통위원회, 서울교육 소통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건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좀 호응은 좋았어요. 네. 일부러 좀 감동했다고. 이거나 말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반응 진짜 많이 응원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인재를 길러낼 거고 또 그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또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또 학교가 그 변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또 정책을 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러한 그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굉장히 그런 이렇게 말씀을 나눈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뭐 처음부터 이렇게 결론 내기보다도 우리가 아까 가을비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 가을비 관련한 좋은 시 하나 가져왔어요. 정말요? 네. 작성으로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이렇게 들뜨잖아요.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좀 차분하게 제가 좋은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혜원 시인의 가을비를 맞으며 제가 시를 낭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촉촉이 내리는 가을비를 맞으며 얼마만큼의 삶을 내 가슴에 적셔 왔던가 생각해 본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가?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훌쩍 떠날 날이 오면 미련 없이 떠나버려도 좋을 만큼 살아왔는가. 봄비는 가을을 위하여 있다지만 가을비는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일까? 싸늘한 감촉이 인생의 끝에서 서성이는 자들에게 가라는 신호인 듯한데 온몸을 적실 만큼 가을비를 맞으면 그때는 무슨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내일을 가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가을은 정말 모든 사람을 시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를 듣다 보니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가을비를 맞으면 그때는 무슨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내일을 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가 오늘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교육감 보궐선거가 49일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좀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대선 국면이고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지잖아요. 어쩌면은 이제 학교도 변화하고 동시에 사회도 함께 변화하는 일종의 그 토론의 좋은 장인 것 같아요. 정말 국가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좀 자리 잡아야 할 거고요. 그런 것은 좀 많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네, 참여해서 진짜로 좋은 후보를 좀 이렇게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정책 아이디어 콘서트 주제가 창의형 자율학교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기 전에 제가 초대 손님 한 분을 더 모셨거든요. 네, 춘천 전인고등학교 조영재 교장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일단 그 춘천 전인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춘천 전인고등학교는 자율형 학교인데 그 자율의 포인트가 인성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로 인성 교육을 잘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뭐 대학도 어느 정도는 잘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인성 교육에 특화된 창의형 교육을 실시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히려 제가 한번 좀 해. 사실은 이제 오늘 특별하게 제가 춘천 전인고등학교를 모신 이유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전국의 학교 수가 몇 개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12,000개예요. 그 중에서 아니 당신이 창의형 자율학교를 이렇게 제안했는데 뭐 이렇게 꿈속의 학교는 아닐 거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 뭐니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맨 먼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개 중에 그래도 뭐 어느 학교가 제일 여기 부합하는가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그래도 좀 멀리 있지만 강원도 춘천에 이 전인 고등학교가 그래도 부합하다라고 믿어서 오늘 이렇게 모셨어요. 어떻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소리 듣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노력을 많이 하고 시청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겸손 하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우선은 창의형 자율학교가 뭔지 제가 먼저 설명. 네, 정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한 게 창의형 자율학교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이제 그 아이들의 그 꿈을 지원하는 학교. 그러기 위해서 학교가 자기 나름대로 학교 공동체가 학교 나름의 이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한 학교. 그러한 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방책에서 제일 우선은 돈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법적 규제를 좀 없애버리자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바로 창의형 자율학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아이들이 꿈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을 실시할 수 있고 또 비슷한 유형의 학생들끼리 학습 동아리를 만든다면 근데 이게 이제 그 제가 말하는 창의형 자율학교, 창의학교인데요. 이 창의학교인데 우선 그러면 그 모습이 이 학교에서 모셨으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우선 들어보고자 생각해볼게요. 일단은 뭐 저희 학교에는 소학교라고 있습니다. 전인고등학교 내에 소학교가 있는데요.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게 학습 동아리.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치해요. 그 소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제 신입생 수를 마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은 역사 선생님과 함께 3년을 설계를 해서 자기 그 꿈을 키워가는 과정이 됩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3년 동안 문학을 하게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형수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기초적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개발 이런 것을 갖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3년 동안 자기의 능력을 쌓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국가는 지금 현재 한마디로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하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똑같이 진도에 맞춰서 하도록 하는 게 지금의 이제 교육과정인데 이 학교에서는 바로 그것을 어느 정도 국가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실현할 수 있는지 우선 이 학교의 전체 연역에서 기존에 대안학교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그래도 제도권 내에 편입됐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야 시청자들이 창의형 대안학교 의미가 뭔지 좀 파악하실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힘들었어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경직되어 있지는 않고요. 조금은 융통성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직도 경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점제로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가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서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수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하나 가동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소학교 시간을 두어서 이게 한 30단위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에 배치해서 굴러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저희들 소학교 시스템에 맞추어서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한 60단위 이상이 소학교 시스템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소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학습 동아리라는 개념이고요. 소학교를 하셨는데, 그러한 소학교의 운영. 이거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줘요? 아니면 국가교육관이 그냥 짜요? 아니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나요?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바탕으로 해갖고 모이면은 그 모여있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나 이 선생님만 밑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어떤 경우는 없으면은 외부에서 초빙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빙 교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원함이 먼저이고 그다음 그에 맞춰서 선생님과 함께 교육까지 짜져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원함을 어떻게 알죠? 그 원한다는 거 아이가 원하는 사실은 자기가 뭘 하는지 혹시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마 그런 거가 제일 고민 아닐까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찍부터 계속 떠먹이는데 익숙했던 아이가 그렇죠. 뭐 원하는 대로 해봐. 뭐 원하는 게 뭐냐는 바로 나와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그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갖다 계속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다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왔는데 너 원하는 거 찾아봐. 이러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과정을 신입생 연수 때부터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게 하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저는 그걸 기찻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 소학교 하나 선택해봐라. 그러죠. 근데 이제 선택을 안 하고 가면은 3학년이 지나도 자기가 뭘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 때 한 번 선택을 하게 하면은 1학년 2학기 때 또 선택을 하게 합니다. 또 2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어떤 학생은 좀 빨리 선택을 하는 학생도 있고, 이건 좀 빨리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학생은 2번 선택을 할 수도 있고, 3번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창의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창의형 자율학교의 기본 요소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제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아이들이 떠먹이는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서 자기 주도적 삶이 일어나는 학습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뭐 이제 조금 더 뭐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뭐 그 컴퓨터 환경 속에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되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라 자기 진로에 도움이 되는 자기 꿈을 실현하는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받게 하는 거잖아요. 금방 그 초빙한다 그랬는데 기존의 국가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초빙하는 게 아니라 아예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선생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법적 기반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지금 1996년도에 이 표준등 교육법 61조가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우리 교육법의 구조들이 위로부터 일방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딱 정해지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못 고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형태로부터 각 학교가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가 다 이렇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르다 보면 일반적 통제로부터 매우 자율적인 구조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법규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이 학교에 대해서 당신의 학교는 학교장을 예를 들어서 뭐 관광이라면 관광 전문가를 모셔서 교장 선생님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또 혹은 여기가 실용음악과면 실용음악하는 선생님을 마음껏 한번 교사를 해보세요. 뭐 학기제가 다르면
학기 제 1, 2, 3학년 통합하고 한번 지금